아따 어머 이거 된장 어떻게 해서 끓인 거냐고. 매주 잘 만드는 매주 어떻게 만들어? 비법 별로 없더라고요. 띄우고 말리고 띄우고 말리고 매주가 굉장히 오묘한 제품이에요. 곰팡이에 대한 불필요한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를 색깔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양한 곰팡이들이 콩이 숙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된장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장터목 농업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하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리산 장터목 농업회사 법인은 해발 550고지예요. 공기 좋고요.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얘기는 다양한 생물이 살기 좋다는 얘기죠. 청정하지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중 핵심이 메주였죠. 기농에서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많이 얻어먹었죠.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요. 아따 어머 이거 된장 어떻게 해서 끓인 거냐고. 매주 잘 만들면 되지. 매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수년간 매주를 함께 만들었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할머니 된장이죠. 비법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매주 만들어서 지푸라기에 황토방에 구들방이죠. 그 당시에는 띄우고 말리고 띄우고 말리고 이 과정들을 수년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매주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게 맛있는 매주였던 거죠. 근데 할머니들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매주 만드는데 힘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희 농업회사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지금까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맛있지? 어떻게 만들지? 비법이 뭐지? 이런 질문들 하세요. 첫 번째는 콩이에요. 뭐든지 재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콩의 90%가 수입산이에요. 근데 수입산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원산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콩을 누가 생산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맛있는 콩은 이 콩이 누가 생산했는지 알고 모르고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거죠. 메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드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콩을 씻어서 불려서 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주는 발효식품이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맛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메주가 굉장히 오묘한 제품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툭툭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툭툭 찍어내면 규격도 동일하고 무게도 동일하고 보기에도 예뻐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주를 대할 때 많은 현대인들이 곰팡이에 대한 불필요한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흰색 좋아하잖아요. 검은색 별로 안 좋아해요. 흰색은 왠지 몸에 이로운 균일 것 같고 검은색은 왠지 사람에게 불필요한 곰팡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메주를 만들고 균을 만들다 보면 흰 곰팡이, 검은 곰팡이, 파란 곰팡이, 노란 곰팡이, 빨간 곰팡이 다양한 곰팡이들이 피는 거죠. 그 다양한 곰팡이들이 콩이 숙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된장인 거거든요. 곰팡이를 색깔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곰팡이 다소 다양한 곰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곰팡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와 습도와 온도와 만드는 사람의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한 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맛있는 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주 맛있는 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꽤나 괜찮은 메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여기서 메주를 아주 예쁘게, 물론 예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렸지만 소비자 또는 조합원님들이 장 담그는 날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균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메주를 수령하시면 반드시 개봉해 주세요. 개봉하시면 메주 4덩이가 있을 거예요. 4덩이를 내가 장 담는 스케줄까지 채반에 올려서 햇빛과 바람 드는 곳에 나란히 두세요. 그러면 메주가 변화 또는 변질될 우려가 없는 거죠. 장담구기의 핵심은 메주죠. 어떤 메주를 살까, 어떤 메주를 선택할까,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물이에요. 저는 간수 빠진 소금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수가 덜 빠진 소금은 쓴맛이 나거든요. 된장 맛은 소금물이에요. 그냥 우리 소금물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급하니까 3kg, 3.5kg 뭐 이렇게 해서 녹이잖아요. 사실 소금물은 전날에 녹여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금은 바닷물을 갯벌에서 증발시켜서 했기 때문에 소금물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근데 하루 전날 녹여서 그 다음날 보면 둥둥둥 떠있는 이물질도 보이고요. 그 소금물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갯벌 모래들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장 담그기 전날 소금물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장 담글 때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장하고 싶어요. 맛있는 된장, 좀 풍미 있는 간장을 원하신다면 보내드린 레시피에서 중요한 거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몇 리터, 몇 킬로그램 해야 되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맛을 보세요. 어짜 정도. 왜? 짠맛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짜. 이 정도 수준에서 저 장 담그기를 바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염도가 몇 %여야 돼요?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레시피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염도 참조하시고요. 물은 어떡하죠? 근데 상수도 물은 메주 만드는 물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정 급하시면 생수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마트 가면 생수 많잖아요. 지금 이곳은 지리산이지요. 장 담글 때쯤 되면 고로쇠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고로쇠 물로 장을 담궜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된장국을 먹으면 조금 다른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단지 고로쇠 물로 장을 담아 보니까 된장 맛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짠맛보다는 단맛이 살짝 섞여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맛과 풍미를 가지게 된 거죠. 고로쇠 한 마리 1.8리터니까 생수를 대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주 맛있는 된장 만들기 비법 중에 하나. 고로쇠 된장 만들어 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저희 집에는 된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는 간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장을 담으실 때 소금물 양을 한 말 18리터를 사용하자라는 것이 레시피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1년 연중에 된장보다 간장을 많이 먹어요. 25리터 쓰셔도 돼요. 30리터 쓰세요. 그러면 간장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주어진 된장이 내가 원하는 맛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은 영양분을 간장이 가져갔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야. 우리 집에는 된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 간장은 조금 밖에 쓰지 않아. 그러면 18리터를 사용하기보다는 15리터 사용하세요. 간장은 조금 나오지만 된장의 맛이 한 퀄리티 올라가요. 저는 둘의 농부지요. 둘의 농부는 동일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사람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죠. 소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합원님들의 소비 철학과 생산자의 생산 철학이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만들었으니까 팔고 파니까 만드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철학으로 생산하고 이러한 철학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협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산해서 드린 매주 맛있게 잠 담그시고 이러한 생산자의 철학과 우리 조합원님들의 소비 철학을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좀 더 좋은 생활제를 만들기 위한 둘의 농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맛이 없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맛있게 담는 거.